예술의 심장, 프랑스 파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격돌하는 국제문화축제의 무대, 그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다. 각 나라의 명예를 짊어진 대표 가수들이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터이자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잔혹한 심판대였다. 모두가 자국의 언어로 준비한 필살의 무기를 갈고 닦을 때 유독 대한민국의 젊은 별, 가수 빈에서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요구가 날아들었다. 공연을 불과 48시간 앞둔 마지막 리허설 현장. 주최 측은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불어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그 순간 거대한 공연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음악은 멈췄고 스태프들의 분주한 발걸음도 멎었다.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칼날 같은 냉기로 가득 찼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끼 품은 속삭임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왜 유독 한국 가수에게만 이건 명백한 시험대야.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어. 망신만 당할 거다. 그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낯선 언어의 감옥에 그녀를 가두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기를 바라는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동료 가수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은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절망하고 항의하며 결국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빈에서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가녀린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하게 마이크를 움켜쥔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체념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에 맞서 홀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파리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온 빈에서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창밖을 등지고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를 가득 채운 낯선 불어 가사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발음조차 낯선 단어들을 처절하게 따라 읽기 시작했다. 틀리면 다시 듣고 또다시 반복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갔지만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노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불어 가사와 그 옆을 빼곡히 채운 우리말 뜻이 그녀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사의 뜻을 곱씹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노래는 단어가 아니야. 마음이야. 내 진심을 실으면 언어는 날개를 달아줄 거야. 다음 날 오전 리허설 무대. 그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여전히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고 어색함이 묻어났다. 객석에 앉은 관계자들의 표정은 더욱 냉담해졌다. 어딘가에서 의외로 하네라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그마저도 그래봤자 라는 거대한 냉소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는 박수 대신 무덤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역시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빈에서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 표정에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헤쳐나가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주최 측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과거에 어떤 참가자가 현지 언어로 노래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대요. 아마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그 실패를 재현하려는 게 아니냐는 끔찍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잔인한 요구가 단순한 변덕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일 수 있다는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파리의 대형 공연장은 수천 명의 관객과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로 가득 차 숨막히는 열기로 들끓었다.
무대 뒤, 빈에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이어폰이 쥐어져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지난 48시간 동안 피와 눈물로 외웠던 불어 가사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빈에서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쏟아졌다. 단정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무대로 걸어 나올 때 공연장은 순간 숨을 죽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틀 전의 혼란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가 숨을 고르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다. 이윽고 음악이 흐르고 그녀의 입에서 첫 소절이 터져나왔다.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어의 장벽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 바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음 한음에 실린 그녀의 절박함과 열망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관객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초반,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지켜보던 관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통역기를 귀에서 떼어냈다. 더 이상 언어의 해석은 무의미했다. 그녀의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자 빈에서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불공정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전하게 된 자의 뜨거운 환희였다. 그 순간 공연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약 5초간 수천 명의 관객 중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성스러운 침묵이었다. 그리고 한 관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신호탄이었다. 순식간에 객석 전체가 폭발하듯 기립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터뜨리는 박수 소리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공연장을 뒤흔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감동,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박수는 1분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고 브라보를 외치는 함성이 파리의 밤하늘을 갈랐다. 냉담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주최 측 관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설계한 잔인한 시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동의 무대로 바뀌어버린 것에 대한 당혹감이 역력했다. 빈에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낯선 땅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진심이라는 가장 위대한 언어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진정한 아티스트였다. 그날 밤 그녀의 무대 영상은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인터넷을 강타했다. 프랑스의 유력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진심이 언어를 이겼다. 한 한국 소녀가 파리에게 가르쳐준 기적. 이 문장은 다음 날 한국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감동을 안겼다. 불공정한 요구로 시작된 무대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인생을 바꾼 가장 위대한 무대가 되었다. 빈에서는 증명했다. 음악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기교나 완벽한 언어가 아닌 영혼을 울리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파리의 무대는 단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영원히 기억될 전설로 남았다.